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까지 계속해서 주중 경기가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분석위원님들도 일주일 내내 축구 경기만 보시면서 분석하시느라 현실 생활을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EPA 담당 김현수 위원님과 라리가 담당 한혜준 위원님이 나오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이번 대선 경기 중에 주중 경기를 치른 팀들도 많았지만 에스턴 빌라는 전격적으로 제라드 감독을 경질했죠? 네, 빌라의 제라드 감독이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빌라의 선수들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이나 제라드 감독의 공미 중심적인 전술은 팀을 공경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감독 대행으로 펼친 브렌트포드전에서는 4대0이라는 대승을 거둘 정도로 빌라는 재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혜준 위원님, 라리가 팀들 중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유럽 대항전 부진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바르셀로나는 인테르와의 2연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16강 탈락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미넨에게 패배하면서 탈락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 모두 탈락을 확정지으면서 이번 시즌 라리가는 레알 마드리드를 제외하고는 단 한 팀도 노가웃 스테이지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승부처, EPL과 라리가로 구성된 승부패 59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1번 경기, 본머스와 토트넘의 경기죠. 본머스가 결국 연패에 빠지고 말았어요. 네, 본머스는 웨스트햄전에서 패배하며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웨스트햄 경기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솔랑케와 골키퍼 네투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심판 판정 논란도 있어 본머스에게는 어수선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본머스의 악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골키퍼 네투의 부상입니다. 촬영일 기준까지 네투 선수의 복귀 시점이 나오지 않았고 아마도 네투 대신 트레버스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골키퍼는 리버풀전에서 9대0으로 패배를 기록한 불안한 골키퍼입니다. 네, 토트넘도 연이은 경기 일정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토트넘은 주중 펼쳐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의 공격 조합을 찾지 못하고 있고 매번 비슷한 공격 전개는 토트넘 팬들을 지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까지 리그 3위, 챔피언스 리그 조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신기한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케인 선수가 리그에서 지속적으로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고 비록 오프사이드로 판정되긴 했지만 스프리팅전에서 골망을 흔드는 모습은 확실히 케인 선수의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상 토트넘이 우세해 보이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패배를 예상해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컨 골키퍼 트레버스의 불안함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과연 트레버스 선수가 폼이 많이 올라온 케인 선수의 득점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가장 의문인 상황이기에 저는 이번 경기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골키퍼 포지션에 변수가 생긴 본머스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브렌트포드와 울버햄튼의 경기죠. 브렌트포드는 최근 2경기 승리도 없고 무득점으로 부진해 보이는데요. 네, 브렌트포드는 빌라에게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시즌 브렌트포드는 홈 경기와 원정 경기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아스날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기에서 승점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고 심지어 대패를 당하는 경기도 있을 정도로 홈, 원정 경기 모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울버햄튼도 또다시 연패에 빠지고 말았죠. 네, 울버햄튼은 노팅엄전 이후로 또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라즈 감독 경질 후에 스티븐 데이비스 감독 대행이 2023년 1월까지 팀을 맡을 거라고 공식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혀 반등의 기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감독은 18세 이하 감독을 맡다 보니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는데요. 팀의 반등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등이 필요한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브렌트포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또한 울브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많이 출전한다면 과연 브렌트포드의 강한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울버햄튼의 유망주 출전 변수로 홈에서 강한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측하셨네요.
3번 경기 브라이턴과 첼시의 맞대결이죠. 감독을 떠나보낸 브라이턴이 포터 감독을 맞이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에 부임한 데자르비 감독은 현재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데자르비 감독 부임 이후에 맨시티, 토트넘, 리버풀을 만나는 등 강팀과의 경기가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강팀과의 승부에서는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데자르비를 칭찬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잘 수행하고 있던 포터 감독의 전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선수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첼시는 챔스에서는 승승장구하지만 최근 리그에서는 2연속 무승부로 부진하죠. 네, 하지만 한 경기는 브렌트포드전 원정 경기였고 한 경기는 명승부였던 맨유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주춤까지는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맨유전에서는 테너 감독과의 지략 대결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초반 경기가 말리자 바로 이른 교체를 통해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는 등 확실히 능력이 뛰어난 감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터는 이전 브라이튼에 있었던 전술을 첼시에 입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는 유연하게 수정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모습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포터 감독의 유상과 현재가 만난 경기라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만약 브라이튼이 첼시를 상대로 수비적인 전술로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이 경기는 첼시가 우세합니다. 축구에서는 같은 결의 전술을 구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강팀이 우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비슷한 전술의 맞대결인 만큼 객관적 전력이 약한 브라이턴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크리스탈과 사우스햄프의 경기죠. 크리스탈도 경기력 기복이 심한 모습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탈은 이번 시즌 경기력과 결과 모두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는 특별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쿠레 선수가 출전한 경기에서는 빅시스 팀을 제외하고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에버튼전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복귀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정에서 성적은 좋지 않지만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소트는 서서히 경기력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소트는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무패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날전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경기 초반 대응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3백으로 전환하며 아스날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다만 오른쪽 풀백이 모두 부상을 당해 미드필더인 엘린 누시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팀에 큰 타격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하위권에 있는 모습이 어색한 두 팀이죠. 이번 맞대결 결과는 어떨까요? 네, 무승부나 팰리스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우선 소튼의 주요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 자아가 소튼의 오른쪽을 공략하는 모습이 자주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특유의 중위권 팀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이나 소튼이 아스날전 잘 막아냈던 것처럼 경기를 잘 틀어막는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상대 우측 공략에 나설 크리스탈의 우세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뉴캐슬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죠. 최근 뉴캐슬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시즌 초반 주춤했던 뉴캐슬은 승점을 쌓으면서 어느새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비록 무승부를 많이 거뒀지만 아직까지 1패밖에 기록하지 않았고 홈에서는 현재 무패입니다. 또한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단단한 수비력과 강력한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사라지면서 아쉬웠던 득점력도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격적으로 제라드를 경질한 에스턴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빌라는 제라드 감독 경질 이후 전 아스날 감독이자 비아레알의 감독이었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워크 퍼밋 문제로 이번 경기에서는 지휘할 수 없을 상황입니다. 제라드 감독 경질 후 부엔디아를 중심으로 4-2-3-1을 들고 나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부상자가 많은 빌라의 상황이지만 이번 경기에 루카디뉴 선수가 복귀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올 시즌 현재까지의 흐름만 봐서는 뉴캐슬 쪽으로 크게 기울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승 또는 무를 예상해 봅니다.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해보지만 빌라의 선수진이 에메리 감독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뛰는 모습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뉴캐슬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새로운 감독 눈에 들기 위한 에스턴 선수들의 분전으로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카디스와 AT 마드리드의 경기죠. 카디스의 부진이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네, 카디스는 지난 경기 2명의 퇴장자가 발생하면서 라요 바이카노에게 5대1 대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오른쪽 풀백 잘두아에 이어 카르셀렌이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하면서 우측 풀백에 구멍이 생긴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어떤 선수가 우측 수비로 나서는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인을 내리고 풀백을 수비적으로 활용하는 카디스의 특성상 기존의 센터백으로 활용되던 선수들이 우측 수비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AT 마드리드는 챔스에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리그 성적은 좋아 보이는데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레버쿠젠과 비기면서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마드리드 더비 이후 5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좋은 경기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즈만이 매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중원의 마르코스 요렌테와 토마르마가 여전히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콘도그비아와 악셀 비첼이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큰 경기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번 경기는 카디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전력 차이가 워낙 큰 데다 카디스가 우측 수비에 구멍이 생긴 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확실히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객관적 전력차 카디스의 오른쪽 수비 전력 누수로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세비야와 라요의 경기죠. 감독 교체 후에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는 세비야예요. 네,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면서 산파울리 부임 이후 첫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코펜하겐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다시 반등시켰습니다. 하지만 선발 출장했던 공격수 돌베르가 폼이 좋지 않아 45분 만에 교체됐고 교체 투입되었던 엔네시리는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부상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 결국 라파미르 선수만이 남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이스코나, 라멜라가 제로톱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경기인데 수비는 안정화된 상황에서 위 선수들이 부족한 경기력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느냐가 이번 경기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라요의 최근 흐름도 좋아 보이던데요. 네, 라요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따낸 데 이어 카디스를 대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요는 오픈플레이 득점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 더 많을 정도로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요. 전담 키커로 나서고 있는 이시 팔라손 선수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이외에도 중장거리에서 득점이 자주 나오는 라요가 먼저 득점을 기록한다면 경기를 예상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독 교체 버프가 있는 세비야, 상승세의 라요. 정말 어려운 경기 같은데요? 네, 이번 경기는 세비야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감독 교체 이후 세비야가 경기력이 올라와 있고 세비야가 2000년 이후 라요에게 홈에서 패배가 없을 만큼 압도적인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요 역시 최근 흐름이 좋고 세트피스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보입니다. 네, 전력과 기록적인 측면에서 세비야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라요의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리버풀과 리즈의 경기죠. 리버풀은 노팅엄전 패배의 충격을 아약스 원정에서 털어냈죠. 네, 리버풀은 좋은 경기력으로 아약스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초반에는 아약스의 공격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살라의 선제골 이후 급격하게 리버풀에게 쏠렸습니다. 선수들의 부상과 폼의 저하 문제로 클럽 감독은 다이아몬드 442를 꺼내들었고 중원의 안정감이 확실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폼이 저하됐던 윙백들의 공격력도 살아난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리즈는 무려 4연패, 극심한 부진에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제시마치의 리즈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승점을 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상자도 더 큰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제시마치 감독은 인터뷰에서 3명의 선수는 출전이 불가능, 5명의 선수는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주요 자원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점은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리버풀 쪽으로 크게 기우는 경기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안필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리즈의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며 리버풀의 챔스 16강을 확정지은 상황이기에 리그에서 힘을 주고 다음 챔스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리즈의 부상 변수도 크고 리버풀의 홈 경기인 만큼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발렌시아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죠. 공격력이 보강된 발렌시아지만 성적이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3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발렌시아는 카바니가 3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올리면서 최전방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주전 자원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팀의 핵심 자원이었던 기아몬의 공백을 니코가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공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디아카비, 카스티에오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 데 실패하며 최근 연달아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리그에서는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앞서 언급하였듯이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한 바르셀로나지만 리그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빌바오전에서는 오스만 덴벨레가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4대0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다만 기복이 심한 덴벨레의 활약에 따라 좌우되는 공격 전술은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레반도프스키가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이네요. 네, 바르셀로나의 체력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르셀로나에게 기우는 경기가 아닐까요? 네,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상황이 좋지 못한 바르셀로나지만 오히려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동기부여가 존재하며 리그를 폭격하고 있는 레반도프스키가 최근 불안해진 발렌시아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리그에 집중할 바르셀로나인 만큼 발렌시아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오사수나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죠. 오사수나는 시즌 초반 상위권에서 서서히 순위표에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예요. 네,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오사수나는 부디미르, 아빌라 등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이 결정을 짓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경기는 최근 팀의 주축 루트로 활용되었던 압대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 시즌 비슷한 체급의 팀들을 상대로는 꾸준히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바야돌리드는 최근 예상 외의 이변을 연출하고 있던데요. 네, 초반 주전 스트라이커들의 결정력 문제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바야돌리드는 레온이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최근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는 점유율을 포기하고 빠른 역습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끝까지 리드를 지켜내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는데요. 끈끈한 수비력으로 리드를 지켜내는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근 기세만 놓고 본다면 바야돌리드의 이변이 계속될 경기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롱볼을 자주 사용하며 공중볼에 강한 오사수나가 공중볼 경합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야돌리드의 특성상 오사수나가 리드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근 빠른 역습을 보여주는 바야돌리드의 공격진이 역습에 취약한 오사수나의 수비를 공략할 모습도 있어 보이네요. 네, 공중볼 경합에서 우세한 오사수나의 승리와 바야돌리드의 역습을 변수로 무승부도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지로나의 경기죠. 레알은 챔스에서 힘을 너무 뺀 나머지 패배를 당했어요. 네,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치렀던 마드리드는 벤제마, 모드리치, 발베르데 등 핵심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가 생각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라리가 내에서는 위와 같은 압박을 고수하는 팀이 없다는 점과 핵심 자원들이 빠졌다는 점이 존재하기에 이번 경기 준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로나는 경기력에 비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상황 같은데요? 네, 지로나는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있지만 6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진들의 개인적인 실수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공격진 역시 확실한 해결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경기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승리를 거둘 줄 아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상대는 너무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한 경기인데 변수가 있을까요? 이번 경기는 큰 변수 없이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주전 자원들이 휴식을 취한 만큼 큰 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로나가 큰 전력 차이를 뒤집기에는 힘들어 보이네요. 네, 변수 없이 레알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맨유와 웨스트햄의 경기죠. 맨유는 호날두 선수 이슈로 시끌시끌하지만 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은데요. 네, 호날두 관련한 이슈가 있긴 했지만 호날두는 사과로 일단 분위기를 수습한 맨유입니다. 더군다나 호날두는 오늘 새벽 열린 유로파 리그 셰리프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맨유는 최근 7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 중이며 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란이 첼시전에 부상을 당해 이 경기에서는 린델로프 선수의 출전이 예상됩니다. 키 큰 선수들이 많고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웨스트햄을 상대하게 되는데 리산드로와 린델로프가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웨스트햄도 시즌 초반에 부진에서는 벗어난 모습이죠. 네, 웨스트햄은 시즌 초반 부진을 겪으며 리그 꼴찌까지 기록했지만 이후 파케타, 스카마카 등 영입생의 활약으로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파케타가 부상을 당하며 리버풀 전에 공격진에서는 답답함을 보여줬으나 다운스가 본머스전에 좋은 활약을 보이며 공백을 잘 메꿨습니다. 하지만 빅클럽을 상대로 하는 경기에서 파케타의 부상 공백은 큰 아쉬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치러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덴마크의 실케보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 경기는 맨유의 승을 예상합니다.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 경기를 치르고 오지만 스쿼드가 얇은 웨스트햄이 체력적인 면에서 맨유보다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맨유의 폼이 굉장히 좋은 만큼 웨스트햄이 고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주중 경기 여파가 있지만 스쿼드 뎁스의 차이로 맨유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빌바오와 비아레알의 경기죠. 빌바오는 최근 주춤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빌바오는 최근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결정력 그리고 수비수들의 역습 대처 능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바르셀로나전에서는 중원 조합을 바꿔 강하게 바르셀로나를 압박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이를 쉽게 풀어나오자 4개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 경기에서 안데레레라와 다니 가르시아가 차례대로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원 뎁스가 얇아진 점 역시 부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네요. 네, 비아레알은 갑작스레 감독 이적설이 발표됐죠. 네, 비아레알은 갑작스레 감독 이적설이 발표됐죠. 네, 비아레알을 이끌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로 떠났습니다. 빌라가 바이아웃을 지불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일이 진행되었는데요. 비아레알 역시 빠르게 키케 세티엔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오늘 새벽 치러진 컨퍼런스 리그 베르셰바와의 경기에서는 경기를 지배하면서 주도했지만 아쉽게도 2대2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아직 세티엔 감독이 어떤 형태의 축구를 구사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번 경기 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수선한 두 팀의 맞대결인데 결과는 어떨까요? 네,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감독 경질 변수로 쉽게 예측할 수 못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바오가 홈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 그리고 감독이 바뀐 비아레알이 아직까지 어수선하다는 점을 토대로 빌바오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홈에서 강한 빌바오, 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비아레알, 빌바오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소시에다와 베티스의 경기죠. 소시에다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흐름이 끊겼는데요. 네, 소시에다드는 지난 경기 바야돌리드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8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부상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팀의 핵심인 다비드 실바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큰 타격이 생겼는데요. 이번 주 유로파리그에서 키프로스 원정을 치르고 3일 뒤 베티스전을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역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프로스 오모니아 원정에서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 만큼 일방적인 경기로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베티스는 부상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시즌 초반에 비해서 좀 주춤한 모습이죠? 네, 베티스는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유럽 대항전이 시작한 이후로 애매한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이도저도 아닌 운영을 보여주면서 많은 승점을 놓쳤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에이스인 페키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페키르가 복귀해 처음으로 교체 출전한 이후 득점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유로파리그 불가리아의 루토고르츠 원정에서는 홈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했지만 역시 후반에 교체된 페키르가 다시 한번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1대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리그 4위와 5위 간의 맞대결인 만큼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어떨까요? 네,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핵심인 실바가 빠진 소시에다드와 핵심인 페키르가 돌아온 베티스이기 때문에 에이스의 유무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구나 주중에 베티스는 주전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이스 페키르가 복귀한 베티스인 만큼 소시에다의 패배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1번 경기 본머스의 패, 2번 경기 브렌트포드의 승, 3번 경기 브라이턴의 패, 4번 경기 크리스탈의 승부, 5번 경기 뉴캐슬의 승부, 6번 경기 카디스의 패, 7번 경기 세비야의 승부, 8번 경기 리버풀의 승, 9번 경기 발렌시아의 패, 10번 경기 오사수나의 승부, 11번 경기 레알의 승, 12번 경기 맨유의 승, 13번 경기 빌바오의 승부, 14번 경기 소시에다의 무패. 이상으로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59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